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19장 기체 운동론인데 수업의 목표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기체의 상태 방정식. 이게 뭐냐면 PV가 N 곱하기 R 곱하기 T인데 각각이 T가 일정하면 예를 들어서 P는 뭐 V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P가 일정하면 V가 T에 비례하고 그렇죠? VT에 그러니까 이게 보일의 법칙이고 이게 V가 T에 비례한다는 게 샤를의 법칙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P가 T에 비례하면은 이거는 예를 V가 일정하다고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게일리석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PT가 다 일정하면은 뭐예요? 주어진 볼륨 내에 같은 개수의 분자나 원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그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의 일들을 갖다가 다 종합하면 그냥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한 개로서 다 표시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해하는 것은 연력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또 중요한 이그젠플이에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일단은 우리는 유도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이거의 한 반점만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완벽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하고 등분배 에너지의 등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의 등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물체가 운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자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X, Y, G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병진 운동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원자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뭐가 가능한가요? 이게 로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여기서 뭐 이쪽으로도 회전이 가능하고 이쪽으로도 회전이 가능하고 X, Y, G축 중에서 요거하고 느르선 방향으로의 이거는 로테이션 해봐야 아무런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회전 관성이 제로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G축이라고 그러면은 X축이나 Y축에 대한 로테이션은 회전 관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원자 같으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로테이셔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개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바이브레이셔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그게 뭐든 간에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병진 운동이건 바이브레이션이건 혹은 뭐 진동 운동이건 회전 운동이건 한 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는 같은 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할당된다 하는 거예요. 분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이만큼 있으면 각각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같은 만큼씩 나눠 가진다. 그래서 한 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 2분의 1 KT만큼의 에너지를 갖다가 나눠 가진다 하는 게 에너지의 등분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원자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원자 같으면은 이게 병진 운동 하나, 둘, 셋, X, Y, G 3차원에서는 3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 개의 예를 들어서 몰레큘 혹은 한 개의 단원자 같으면 그냥 원자나 분자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 개의 몰레큘이 가지고 있는 디그리 프리덤 3개이고 한 개당 2분의 1 KT만큼 가지니까 2분의 3 KT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거라고요.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하는 것은 덜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에너지의 등분배 법칙.
연력학의 가장 기체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거지만 아보가드로 법칙만큼이나 굉장히 신기한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놈이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같이 놀 때 보면 힘센 애가 대충 이제 제일 좋은 거 먹고 대장 노릇 하잖아요. 그럼 일단 힘센 애가 먼저 이제 뭐 많이 먹고 그다음 뭐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큰 놈이 당연히 이제 에너지를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가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그것도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건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관계된 그 네 사람이 이름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실험식들이에요. 어떻게 뭐 기가 막히게 유출을 해서 낸 게 아니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하면은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쓴 것은 네 사람이 한 업적을 그냥 하나의 식으로 쓴 것뿐이라고요. 이것은 실험식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통계역학을 통해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기체 운동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18장에서 우리는 연력학을 배웠다고 그러면 17장과 18장에서 연력학을 배웠다고 그러면 19장에서는 이게 통계역학이에요.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그 원자론이라고 하는 거에 기반을 두고서 보이지 않는 원자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서 이 연력학에 있어서의 PV는 NRT 이런 것은 연력학적 사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원자의 흔적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원자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여기에는 별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원자의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유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19장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통계역학의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세어럼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 전에는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법칙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고 그런 게 이제 이런 것을 가정하면 설명이 되니까 이것을 법칙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태 방정식이나 에너지의 등분배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은 사실 법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계역학을 통해서 유도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의 등분배 법칙하고 이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 기체의 이상기체의 비열이라든지 이상기체의 비열이요. 지난 시간에는 그냥 일반적인 유체, 기체, 고체 할 것 없이 그냥 물체의 비열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제 이상기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놈이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박스 안에 이제 이거 이상기체를 집어넣으면 박스의 벽이 물론 그 압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벽하고는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인터랙션을 하니까 압력을 이제 미치는 건데 이 벽하고의 인터랙션 이외에는 지들끼리는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자기들 사이에는 인터랙션이 없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상기체예요. 그 다음에 이 벽하고의 인터랙션도 완전 탄성 충돌만 하고 이렇게 비탄성 충돌은 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여기 이제 벽에 미치는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놈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힘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힘을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벽에 미치는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편의상 이 면적을 갖다가 A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를 갖다가 L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F라고 하는 것은 F는 뭐냐 하면은 단위 시간분의 델타 P. 이건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 얼마나 변하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렐리번트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F의 어떤 X 성분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체 한 개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든지 상관이 없이 결국 이쪽 성분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델타 PX만 생각하면 될 것이고, 이런 각각의 기체에 대해서 해가지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A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A는 파티클 넘버 1번, 2번, 3번, 4번 파티클. 그래서 이걸 모든 A에 대해서 A는 1에서 N까지를 다 더하면 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놈은 어떤 기체가 여기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러면은 그 운동량이 얼마나 변하냐면 처음에는 Vx m 곱하기 델타 Vx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x 방향의 모멘텀이에요. 이쪽으로 가니까 이럴 때 이쪽을 플러스라고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만큼 들어갔다고 그래봐. 이런 걸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뭐냐면은 플러스의 mvx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델타 px는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은 델타 px는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은 2배의 mvx만큼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충돌이 자주 일어나느냐 그걸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길이가 이제 L이니까 이놈은 한번 부딪힌 다음에 또 얼마 후에 얘가 다시 돌아와서 또 부딪히겠어요? 응? 얼마예요? 길이가? 이만큼? 2L? 그쵸? L 하니까 여기도 부딪힌 다음에 얼마만큼 또 얼마 후에 충돌을 하느냐 하면은 그 주기가 델타 T가 얼마예요? 델타 T는 주기는 뭐예요? Vx분의 2L이겠죠? 그러니까 이만한 어떤 주기로 계속 충돌을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얼마인가? 2는 캔슬되고 Vx는 위로 올라가서 MV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L분지 M 곱하기 Vx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충격, 운동량에서 힘 가할 때 순간적인 T로 되면 T는 작아지는 거예요. 순간적인 T로 가해서 힘을 주니까 그 T를 적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델타 T라고 하는 것을 작은 델타 T로 놓고 그렇죠. 그렇지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파티클의 개수를 세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델타 T가 작으면은 파티클의 개수가 들어가는 파티클의 개수가 굉장히 작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델타 T를 조금 더 크게 하면요. 그러면은 좀 더 많은 파티클이 가서 부딪히는 것이고 이래나 저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입자가 한 번에 충돌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부피가 꽉 차 있다고? 네, 그러니까 부피에 이제 그 파티클들이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집에 가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뭐냐면 요 작은 볼륨을 A라고 그러고 하면은 뭐냐면은 델타 T라는 시간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단위 부피당의 개수를 갖다가 스몰 n이라고 그러면은 그럼 이제 이 부피가 얼마가 되겠어요? A 곱하기 V 곱하기 델타 T 그렇죠? right? 곱하기 이게 뭐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파티클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거 곱하기 뭐냐면 델타 P 한 개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학생들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 이게 더 좋으면 이렇게 하세요. alright? 그래서 fx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파티클의 어떤 그 넘버에 대해서 이것도 다 이제 썸을 해야 되는 거고, a는 1에 대해서 1에서 n까지 다 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어떤 에브리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어떤 평균적, 어떤 놈은 살살 부딪히고 어떤 놈은 세게 부딪히고 그런 게 이제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이 어떤 뭐 x, v, y, 어떤 v, z 각각의 컴포넌트가 다 있겠죠. 네. 그렇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에브리지 센스에서 특별히 x 방향을 프리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의 제곱은 최소한도 크기의 뭐예요? 에브리지 평균 값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3분의 1의 v제곱에 v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vx제곱, vy제곱, vg제곱 그리고 v제곱이라고 하면 그건 3분의 1에 해당하는 걸 거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P, 그러니까 모멘텀, 그러니까 프레셔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은 프레셔는 지금 뭐냐면은 A분지 FX가 되는 거죠. 그렇죠? 면의 수직한 힘만 생각하면 되니까 다른 방향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A 곱하기 L, A 곱하기 L이 뭐겠어요? 이 넓이 나누기 이 높이니까 결국 볼륨이라고요. 이게 정육면책은 아니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볼륨분의 뭐예요? 뭐죠? 1에 m 곱하기 서메이션 m 곱하기 3분의 1의 v 스퀘어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이거하고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놈은 이상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뭘 이제 알고 있느냐면 프레셔에 대해서는 실험적으로, 이건 실험식이에요. 이론적으로 유도한 게 아니고 실험해서 알아낸 거죠. 이것은 V분지 1 곱하기 nRT예요. 근데 nRT를 이건 어떻게 쓸 수도 있느냐 하면은 nR은 이건 뭐냐면 몰수, 이것은 R은 기체 상수인데 R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것을 아보가드로 넘버 곱하기 K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K를 뭐라고 하냐면 볼츠만 상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면은 NR은 뭐겠어요? NR은 K 곱하기 N 곱하기 NA. 이게 뭐냐면 몰수 아니에요. N이 몰수래요.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 하면 이게 뭡니까? 총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KN이죠. 총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KN N 곱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right?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만 더 나가죠. 여기서 각각의 우리는 파티클들에 대해서 썸을 해야 되는데 뭐 파티클 1, 2, 3, 4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썸을 그냥 곱하기 n으로 대치시킬 수가 있겠어요. a는 1에서부터 n까지 하지 말고 각각의 파티클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똑같으니까 v분지 n 곱하기 m 곱하기 3분의 1의 v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v분지 n이라는 것은 공통이고요.
V 분자에는 공통이고 요 놈이 뭐면 될 거예요? 요 놈이 KT와 같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하고 뭐랄까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부터 첫 번째 얻었던 결론이 뭐냐면 아, 3분의 1 곱하기 3분의 mv 제곱이 이게 뭐라고요? KT와 같다. 이런 것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3을 곱하고 2로 나누면은 2분의 1 mv의 제곱이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은 한 개 분자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라고요, 이게. 그게 뭐와 같으냐 하면은 2분의 3 곱하기 KT와 같다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병진 운동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 그 X, Y, G 각각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2분의 1씩 컨트리뷰션해서 2분의 3 KT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게 이제 그 K가 한 개, 그러니까 어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매스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보면 오른쪽이 뭔가요? 이게 오른쪽이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을 보면은 매스에 인디펜던트 하거든요.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매스가 크면 천천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속도가 매스에 디펜던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V 스퀘어드의 뭐랄까 요 양을 뭐라고 디파인 하기를 요 양을 VRMS라고 루트 민 스퀘어예요, 이게. 이걸 갖다가 루트 민 스퀘어라고 그러고 이 루트 민 스퀘어가 얼마냐 하면은 이것이 3KT 나누기 M이에요. 1 오버 스퀘어 루트 M의 비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물론 속도는 증가하고 매스가 크면 속도는 천천히 낮아진다. 그러니까 무거운 놈은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신에 천천히 달려도 관성이 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딱 밸런스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의 등분배 법칙을 성립시키는 근거가 돼요. 교수님 그걸 굳이 제곱하고 루트 씌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운 이유가 뭐냐고요? V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죠. 그래서 부호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의미 없어요? 더 이상의 뭐 큰 의미는 계산하기 쉬운 양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은 오히려 계산하기 더 힘들잖아요. 산술 평균이 아니라 기압 평균이 되는 건가요? 응?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V의 절대값을 평균하는 것보다는 V의 제곱을 갖다가 평균을 해가지고서 그게 스퀘어 루트를 씌우는 것이
통계적으로 쉬운 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우리는 나중에 가서 조금 몇 가지 더 양을 더 디파인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 등분배 법칙을 성립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성립시키는 이유이기도 해요. 큰 놈은 천천히 움직인다. 에너지의 등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된다. 이유가 된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다른 질문이 있어요? 기체의 이상기체야.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상기체의 비열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이상기체의 비열을 우리가 두 가지를 디파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적 비열. 그러니까 볼륨을 일정하게 한 다음에 1도를 올리는데 얼마나 열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것은 볼륨을 갖다가 픽스한 다음에 그걸 갖다 CV times 예를 들어서 N몰이라고 그러면은 뭐 여기 N 몰수가 들어갈 것이고 비열이니까 N 곱하기 CV가 이게 뭐냐 하면은 1몰을 이게 몰비열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몰비열이라고 몰비열이 N 곱하기 CV 곱하기 1도 올리는데 델타 T가 1일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정적 비열은 이렇게 디파인이 돼요. 오케이, 정적 비열 볼륨을 일정하게 하고 이상기체 1몰을 1도 올리는데 1K 올리는데 필요한 이일량 같이 해야 두 번째는 정적 비열이 있어요. 정압 비열이 있어요. 정압 비열은 어떻게 하겠어요? 프레셔를 갖다가 일정하게 하고 1몰을 1K 올리는데 필요한 일량이에요. 정압 비열이죠. 정압 비열 그렇죠? 정압 비열.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Q가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정압하고 정적하고를 비교하면 이놈은 이것보다 조금 커요. 왜 그렇겠어요? 내부 에너지로 다 쓰기 때문에. 오케이. 아니 뭐 이건 공부를 너무 다 잘해갖고 와가지고 가르칠 게 없어요. 정적비열의 경우에는 볼륨을 일정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기체가 밖에다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볼륨이 꽉 짜여졌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족족 자기가 다 먹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압 비율이면 어떻게 합니까? 일이 들어와도 정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피스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피스톤 생각하면은 여기에 열이 들어오면은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Q가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은 볼륨이 늘어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볼륨이 늘어나면 근데 어떻게 되죠?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법칙 때문에 결국 Q에서 일을 한 것을 뺀 것만 지가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해야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압 비열의 경우는 이제 왜 크냐 하면은 계속 일을 해주면서
가열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콘스턴트 프레셔를 갖다가 그러니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일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일을 해주면서 얘를 갖다 가열을 시켜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뭐 그냥 집어넣고 꽉 조인 채로 그냥 먹이면 되는 거예요. 저기 정합 비율에서 Q는 1을 뺀 Q값이에요. 2번 밑에 써 있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부터. 아직 계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경우는 Q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Q는 이건 데피니션이고요. 이거는 뭐가 있어요? 이것이 뭐가 되냐면 그냥 델타 E가 돼버린다고요. 근데 델타 E는 뭔가요? 델타 E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어? 2분의 3 예를 들어서 단원자 같으면은 이게 2분의 3 이게 뭐예요? NR T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가요? 2분의 3 NR 델타 T에 따라서 CV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CV는 2분의 3 곱하기 R이 이게 단원자 경우에 있어서의 적 비열이 된다고요. 단원자의 경우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델타 E가 결국 이것과 같으니까 이걸 갖다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써도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E는 뭐냐 하면은 CV 곱하기 T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N 곱하기 CV T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일이 없으니까 그냥 열이 내부 에너지와 같다. 그러므로 내부 에너지 자체가 그냥 N 곱하기 CV 곱하기 T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어느 경우나 항상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나 적용될 수가 있어요. 설사 어떤 시츄에이션이 볼륨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다 할지라도 요건 뭐냐 하면 볼륨을 픽스시키고 나서 이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양이기 때문에 요 릴레이션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경우나. 자, 이제 정합 비율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뭐예요? Q 곱하기 Q 빼기 Q는 뭐냐면 델타 E 플러스 W인데 1인데 얼마큼 해주냐 하면은 정압 비율 P는 일정하니까 P 곱하기 델타 V만큼 일을 할 거예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P가 일정하면 뭡니까? P가 일정하면은 양변의 변화를 갖다가 취하면은 P 델타 V는 뭐예요? NR 곱하기 델타 T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델타 E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N 곱하기 CV 델타 T라고 그랬고 이거는 뭐냐면은 NR 곱하기 델타 T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왔고 요거는 뭐냐면은 정적 비율의 정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N 곱하기 CV 플러스 R 곱하기 델타 T인데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기 때문에 이놈하고 이놈을 비교를 하면은 CP가 얼마냐면 CV에다가 R만큼 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압 비율하고 정적 비율하고의 차가는 항상 R로 유지가 된다. 어느 경우나. 이게 이제 이상기체의 비열에 관한 관계식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이제 쉬운 얘기들을 좀 더 할 텐데, 하나는 뭐냐면 온도가 일정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산기체가 팽창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하겠죠. 그러면 이산기체가 한 일이 얼마냐? 지금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온도를 이제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P 곱하기 델타 1이라고 하는 것은 W라고 하는 것은 PdV의 적분과 같아요. 근데 프레셔는 어떻게 되느냐면 P는 V분지 nRT가 되고 이것이 dV가 돼요. 이제 T가 만약에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면, 그러면서 첫 볼륨이 예를 들어서 I에서 VF까지 팽창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nRT는 적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nRT 곱하기 로그의 VF 나누기 VI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간단히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지우기 전에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지금이 기회예요. 이거 계산할 때는 만약에 계산기를 써야겠네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 배 팽창했다 그러면 로그 2가 얼마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 계산기 갖고 오세요. PV가 모두가 없는 경우에 이를요. 음. PV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그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적분을 그냥 안 쓰고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삼각형 넓이나 사각형 넓이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걸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게 뭐냐면 질문이 나왔으니까 옛날에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온도가 일정하면 PV는 nRT니까 PV가 일정해요. T가 콘스탄트면.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Q가 일정, 그러니까 Q가 제로다. 들어오는 열이 없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단열 과정. 즉 단열이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단열 과정에 있어서 PV 사이의 릴레이션이 뭐냐? 퀘션이 그거예요. PV 릴레이션이 뭐냐? 그러면 뭐 아이디어는 뭐겠어요? 1법칙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dq가 0이다. 근데 dq는 de 플러스 pdv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de는 아까 뭐라고 그랬으면 e는 항상 cv n 곱하기 ncv 곱하기 dt고. 그러니까 뭐 이건 다시 쓰면은 이거는 ncv 곱하기 dt고 플러스 pdv네요.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PV 사이 릴레이션 뭐냐고 물었으니까 T를 소구시키면 되겠죠. 뭘로요? 적분 뭘로?
P랑 V. 그러니까 뭘 써가지고 어떤 관계식을 써서 그렇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서 이걸 CV하고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야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T 대신에 뭐예요? T는 뭐예요? N분의 그러니까 PV는 nRT니까 NT 대신에 R분지 PV를 쓰겠어요. R분의 PV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이거는 또 플러스 PDV인데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R분지 CV에 이거는 PDV 플러스 VDP 이렇게 돼요. PDV. 그러면 PDV의 계수는 뭐냐면은 1 플러스 R분지 C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분지 CV 플러스 1이 되고 PDV. VDP의 계수는 R분지 CV가 되는 거죠. 이퀄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양변을 나누면은 이것은 뭐냐면 이건 CV 플러스 R이 되고 이게 뭐예요? C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R 캔슬 시키고 이걸로 나누면은 CV 분지 C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 나누기 CV를 갖다가 어떤 상수를 디파인을 하는 게 유용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감마를 CP와 CV로 CV의 이제 비율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감마 곱하기 PDV가 플러스 VDP라는 관계식이 나오고 양변을 갖다가 PV로 나눠요. 그러면은 여기는 V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것은 감마 곱하기 로그 DV. 그렇죠? 여기는 D 로그 P.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감마에 로그 V 더하기 로그 P의 D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로그의 PV의 감마성이 일정하다. 그런 얘기. 컨스탄트다. 그러므로 PV의 감마성이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이 릴레이션이 답이 뭐예요? PV to the 감마는 일정이다. 이게 이제 증명이에요. 딴 게 아니라 연력학 제1법칙하고 뭐 했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서 DT를 소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나왔으면 일정하면 사실은 우리가 P를 소거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TV 사이의 릴레이션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PV to the 감마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게 P 곱하기 이건 뭐야? PV 곱하기 V의 감마 마이너스 1이 일정하니까 PV가 뭐예요? nRT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T 곱하기 V의 감마 마이너스 1성은 일정하다. 그런 릴레이션도 나온다는 거죠. 교수님, 저기 얘기할 때 이게 하나의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기서 PDV라고 적었지. 맨 처음 식에서 DQ는 D 더하기 PDV라고 썼던 거 자체가 P가 일정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어디?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P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안 했죠. 어디서도. 거기서는 PDV로 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 맨 처음 식에서. 그러니까 델타 W로 했는데 그러니까 PDV로 한 VDP 한 걸 섞어시키는 거. 1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처음부터가 이게 정이거든요. 이게 봐요. 그러니까 W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게 뭔가요? F 곱하기 DX 아니에요. 네. F는 뭐냐 하면은
프레셔 곱하기 A 곱하기 dx죠. 근데 그 P가 일정하다는 게 아니, P가 일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2를 P가 변수. 예, P가 변수예요. 그럼 P가 지금 X에 대한 함수인 게 그 가로를 안 써준 것 뿐이에요. 예. 근데 저기서는 그 미분할 때 dP 이게 D 다 보려거든. 이게 X의 변수에 또 변수. 대신 그러니까 뭐 X의 변수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V 자체가 자기 변수, P 자체가 자기 변수예요. 고유한. 근데 왜 이건 definition입니다. 썼잖아요. 그래서 BPV에서 공유분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수학이 나오니까 조금 질문이 생기나 봐. 아 근데 저도 그렇게 처음에 PV는 일정하다고 했는데 PV 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네. 아니 이거는 우리가 T가 일정할 때는 PV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것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T가 일정하면 PV는 일정하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T도 변하게 마련인데요. 그 어. 가정상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근데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T가 일정하다는 것을 한 번도 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T가 일정하면 이게 이런 걸 아는데 T가 일정하지를 않고 Q가 0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PV 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케이? 다시 이야기할게요. 온도가 일정할 때는 이런 관계. 단열일 때는 이거 대신에 이게 성립한다 그런 얘기예요. PV가 일정한 게 아니라 P 곱하기 V의 감마성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이게 그림으로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PV 다이아그램 상에서 감마는 지금 보면 1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등원곡선이다. PV는 일정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PV의 감마성이 일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보다 P는 V의 감마성 분지 1이니까 그 콘스탄트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이거보다 누워요? 아니면 이렇게 스티프해요? 이렇게 스티프하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등운곡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요. 단열곡선들은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컨스턴트는 그 등온이랑 단열이랑 그러니까 등온은 이제 T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여기 크면 T가 온도가 높아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것이고 이 콘스탄트가 크면 이 단열곡선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래프가 조금 더 이렇게 더 스티프하죠. V의 감마성 때문에. 그래서 V제곱분의 1이 훨씬 더 이제 여기서는 더 스티프하고 여기서는 훨씬 더 죽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원곡선 2개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단열곡선 2개면은 하나의 순환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카르노 엔진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오늘은 수업이 12시까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가장 이론적인 이야기들은 거의 다 했어요.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 이론적인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이 내가 다 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좋은 엑서사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등홍곡선 말고 그러니까 아디아바틱 커브에 대해서 단열곡선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1을 계산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VI에서 VF까지 계산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VI,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1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DW를 적분하면 되고, 그다음 P, DV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데피니션이거든요. 그러니까 VI에서 VF까지 적분을 하면 이거야 뭐 시간 죽먹기죠. 왜냐하면은 P는 뭐라고 그랬어요? 콘스탄트 나누기 V의 감마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PV 이거 뭐라고요? 이거의 DV. 이건 뭔가요? 이것은 1 마이너스 감마 VI VF인데 이건 뭔가요? 이게 1 마이너스 감마 분의 V의 이건 뭐예요? 1 마이너스 감마성 이렇게 되는 거죠. 예, VI의 VF 곱하기 C 이게 답이에요.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C가 PV거든요. 응? C에다가 PV 감마 대입하. C에다가 C는 뭐예요? PV PV의 감마죠. 감마성.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I에 대해서도 같고 P의 F 여기서나 여기서 뭐냐면 이게 교점 좌표가 VI, PI, VF, PF인데 항상 P 곱하기 V의 감마성은 C로서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P 곱하기 PF 곱하기 VF의 감마성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에 이걸 갖다가 C를 여기다는 그러니까 VF일 때는 이거를 대입하고 I일 때는 이거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PI, PF, VF의 감마성 곱하기 VF의 1 마이너스 감마성 빼기 PI의 VI의 감마성에 VI의 1 마이너스 감마성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equal 1 마이너스 감마분의 감마 캔슬을 쓰니까 PV, PF, VF PF 곱하기 VF네요. PV는 NR 테니까 NR TF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빼기 NR TI 그래서 TF 마이너스 TI 이렇게 되겠어요. 잘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등홍곡선보다 얘가 더 스티프하다고 그랬으니까 등홍곡선은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이죠. 이것도 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맞는 계산이고 이게 답돼요. 자 이제 오늘 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러니까 내가 좀 그랬잖아요. 조금 이론적이다 오늘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내용도 20장의 내용인데 조금 이론적이에요. 뭐 계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뭐 개념적으로도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은 여러분들 꼭 예습을 해오세요. 18, 19 이 문제, 오늘 숙제는 뭐냐면 이거는 설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숙제도 적으니까 20장 꼭 읽어오세요. 저 숙제가요. 예. 18단에 19 나오는데 풀이 문제랑 19장에 연습 문제 38, 39, 56이에요. 아니죠? 숙제가 19장에 숙제가 18, 19, 38, 39, 56이다. 번호 문제 번호예요.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입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의 이제 속도의 분포, 기체의 속도 분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볼츠만의 이론을 우리가 알면은 뭐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기체 속도 분포에 관한 것은 그냥 다음과 같이 그냥 내가 포슐레이트를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 한번 봤을 줄로 아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게 probability고, probability. 이게 자꾸 P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F라고 합시다. FV. 그 다음에 이거는 속도에 대해서 하면, 여기서는 뭐냐면 V의 제곱의 비례를 하고, 여기서는 뭐냐면 V의 e to the 마이너스 2분지 1 mv 제곱 나누기 kt의 비례를 해요. 곱하기 v 제곱의 비례를 하는데, 그래서 v 제곱은 1로 커지면은 이제 하니까, 이거 아무리 커봐야 이거의 조적 지열입니다. 익스포넨셜하고 파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다만 v가 작을 때는 이놈은 0이 되니까, 1이 되니까 여기서는 v 제곱이 도미넌트한 거고, 그래서 f가 답이 뭐냐면은 어떤 v 제곱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 나누기 kt. 근데 이제 probability는 다 더해가지고 1이 돼야 되니까 normalization을 적당히 하겠어요. 오케이. alright.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T가 커지면 더 많이 스프레스 시키는 거고, 이 피크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온도가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시프트해요. 당연하게, 어떤 의미는 당연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뭐, 맥시멈이 아닐지라도 이제 하여튼 그 대부분이 어디가 있으냐면, 루트 민 스퀘어가 여기 어디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루트 민 스퀘어도 스퀘어 루트 t에 비례해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지금 2단계에서는 묻지 마세요. 내가 이제 뭐 시간이 좀 있으면 볼츠만의 어떤 그 이론을 갖다 가르치면은 굉장히 쉬운데, 여기서는 그냥 이론적인 이것은 실험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론적으로 유도된 거예요. 오케이? 이걸 처음으로 한 사람이 막스웰입니다. 막스웰은 대단한 이론가였어요. 막스웰 방정식 전자기학을 확립한 사람이고, 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도 커다란 공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N은 어떻게 노멀라이즈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적분의 f of dv가 속도는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v를 속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0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을 하면은 이것은 1이 되도록 그렇게 노멀라이제이션 n을 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 이외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체 분자 운동론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서 루트 민 스퀘어를 구했었어요. V 스퀘어들을 구했었는데, 이 속도의 어떤 그 확률 분포를 갖다가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유도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P는 아까 뭘 했느냐면 V분지 1 곱하기 3분의 mv 제곱
v분지 n 곱하기 3분의 mv 제곱까지를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뭘 이제 어디서 막혔냐면 이게 뭔지를 몰라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픽스를 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스텝만 나가면 그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유도를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문제는 뭘 가정하고 뭘 유도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정을 하면 그렇죠? 거기서 뭘 얻었습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K의 그러니까 에너지의 등분배 법칙을 얻었었죠. 네. 그렇죠? K가 각각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당 2분지 1 KT가 된다는 거. 그렇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당. 근데 우리는 이제 V 제곱을 실제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계산이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지금 5분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x 곱하기 px 확률 이걸 x를 확률 변수라고 그러면은 x가 나타날 확률을 px라고 그러면은 x 곱하기 px에 대해서 x에 대한 썸 한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평균값이에요. 그렇죠? right? 제가로가 이 꺽쇠가 평균값이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평균값이야. 내가 자꾸 평균값이라고 그랬는데 평균값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는 뭘 구하고 싶으냐면 V 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F를 여기다 집어넣고 N 곱하기 V 제곱에 e to d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오브 kt 곱하기 뭐예요? v 제곱. 이게 확률 이게 뭐냐면 px에 해당하는 거고 곱하기 v 제곱이죠, 그렇죠? v 제곱 곱하기 이걸 갖다가 이제 v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 n 값을 우리가 안 정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뭘로 나눠줘요? f에 대한 이걸 갖다가 적분한 걸로 나눠주면 왜냐면 f의 적분은 1이라고 그랬으니까 n 곱하기 v 제곱에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오버 kt 이것은 뭐냐면은 이건 1이니까요. 나눠줘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얘는 콘스턴트니까 이게 그냥 캔슬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분의 이거를 계산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계산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알파라고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KT 분지 2KT 분지 2분의 MV의 M을 2KT 분의 M을 이걸 갖다가 알파라고 두면 이건 분모는 뭐가 돼요? 이거의 V제곱에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V의 제곱이 돼요. 0부터 인피니티까지. 그 다음에 분자는 이거는 0부터 인피니티의 V의 4승의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V의 제곱이 돼요. 근데 I 알파를 이거를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V 제곱이라고 그러면은 이 값은 0부터 인피니티까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까지의 값이 이게 뭐냐면은 알파 분지 파이에니까 0부터 인피니티는 2분의 1의 알파 분지 파이라고 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요? 네? 손 들어봐요. 나중에 유도를 하겠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2분지 루트 파이의 알파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에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I 프라임 한번 미분을 하겠어요. 한번 미분을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V의 제곱에 0부터 인피니티에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V 제곱이 돼서
이게 뭐냐면 2분지 루트 파이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지 1에 알파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미분하면은 알파로 미분을 한 거예요. 알파로 미분을 하면은 V가 밑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V 제곱이 밑으로 내려간 거고 오른쪽을 미분하면은 이거 그냥 알파 미분한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미분해요. 그러면은 i의 더블 프라임 알파는 이게 뭐냐면 0부터 인피니티에 마이너스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e to d 마이너스 알파 V 스퀘어드가 되고 여기는 2분지 루트 파이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알파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지 5가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계산 끝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 나누기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나누기 결국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b가 뭐겠어요? 이건 캔슬되고 2분의 1 캔슬, 이건 플러스하고 2분의 1 캔슬되고 남는 게 2분의 3하고 알파에 마이너스 1승만 남아요.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그러니까 따라서 v 스퀘어드가 의 값이 이거는 마이너스 i 더블 프라임 알파 나누기 마이너스 i 프라임 알파인데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알파분의 1인데 알파가 뭐였어요? 에? 어디 갔어요? 알파가 여기 있다고요. 알파분의 1이니까 n분지 2kt예요. 2kt. 이게 뭐예요? 2 지우면 n분의 3kt라고요. 우리가 구했던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V의 RMS 값이 이게 스퀘어 루트 값이니까 스퀘어 루트가 n분지 3kt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뭘 가정하고요? 이거를 가정하고요. 분자의 속력에 대한 분포를 갖다가 막스웰의 분포를 가정을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뭐 사실 크게 얻은 건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왜냐하면은 막스웰의 어떤 이 결과를 우리가 유도를 안 했으니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갖다가 의심한 거나 이걸 의심한 거나 둘 중에 한 개를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근데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물리적인 결과이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상 어떤 연역에 의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유도를 한 셈이에요. 아까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가지고서 뭐 에너지 등분배 법칙을 우리가 유도를 했지만, 이제는 뭐냐면 막스웰의 분포를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스텝 나가면 그게 뭐냐 하면은 보세요. V제곱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n분지 3kt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2m하고 요 m하고 캔슬되고 3하고 캔슬하고 해서 결국은 뭐만 남느냐 하면 V분지 n 곱하기 kt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대장정의 피리어드를 찍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결과가 PV는 nRT를 유도를 했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내가 이걸 다시 이제 리피트를 안 하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걸 리피트를 안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코멘트만 하겠어요. 이 막스웰의 어떤 그 분포식을 보면은 디파인 하고 싶은 것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분포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V 제곱의 평균을 갖다가 이제 구했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속도 자신의 속도의 어떤 그 실제 값 있잖아요. 절대값. 그 놈의 평균도 한번 구해볼 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냐? 실제로 민 VM이 얼마냐? 이건 뭐냐 하면은 V의 절대값의 에버리지가 얼마냐? 그거는 뭐예요?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대신 이 V 제곱 대신에 V만 집어넣고 다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숙제로 해와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는 V 제곱이나 V 4성을 갖다가 이걸 곱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V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 V 스퀘어드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V 3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뭘 하면 되냐? 우선 이걸 구하세요. 그래갖고 이 결과를 한번 미분을 하세요. 근데 이 결과는 V dV가 dV 스퀘어드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유가 이거 적분을 하는 방법. V dV는 dV 스퀘어드 아니에요. V dV는 2분의 1 곱하기 dV 스퀘어드 몰라요? x dx는 2분의 1의 dx 제곱이란 말이에요. 몰라요? 시원 적분을 잘 그러니까 이거를 써서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거를 이제 구할 수,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속도의 평균. 그래서 속도의 평균값을 구하라 해서 이게 뭐냐면은 8분지 8인가 얼마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8분의 8 KT 뭐 이런 정도의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값이 뭐냐면은 이 맥시멈 이루는 데 있잖아요. 이게 맥시멈이 어디냐? 맥시멈이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있는데 이 맥시멈 값, V의 맥시멈 값이 뭐냐? 이 값이 이게 2KT 오브 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하고 8분의 8하고 3하고의 대소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V의 민 밸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게 루트 민 스퀘어 V RMS예요. 오케이. 그래서 8분지 8하고 3하고 2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했고 진도도 다 나갔어요. 질문? 없으면 수업 마치겠습니다.